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벌써 5일차네요. 11강 한다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일차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11차까지 꼭, 중간에 중도 하차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고요. 또, 이렇게 알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아직도, 위드 코로나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은요,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해야 되겠죠. 자, 오늘 200배 이상 성장한 중소기업 사례를 좀 중심으로 또 어떻게 기업을 키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큰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모든 기술을 다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3개월, 6개월, 길게는 좀 1년 정도 필요한 준비들을 충분히 차분히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그 다음 단계 필요한 기술들을 예,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10배 성장 방정식이 나와 있고 그 방정식을 어,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매너리즘, 경영자의 매너리즘에 대해서 정말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 시도를 두려워하고 또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게 뭐죠?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환경에 좀 빠져봐라. 예를 들면 교육에 좀 참가해보고요. 그냥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말고 뭐 8주, 10주 이런 좋은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매너리즘을 좀 극복하십시오. 또 좋은 영화, 또 음악, 또 산책, 또 책 읽기,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벗어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또 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조직 활성화가 핵심이다. 그래서 리더가 있고 리더와 리더와의 어떤 참모들 이 관계가 건강해야 오래가는 조직이 될 수 있죠. 뭐 크게 이분들 뭐 스캔들 없었죠. 근데 또 다른 리더 그룹 그 방송에 보면 리더도 좀 스캔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2인자들도 스캔들이 있죠. 그러면 이 방송 프로그램이 중도에 사라지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참모 이 그룹이 되게 중요하고 또 참모가 만약 있다면 그 밑에 또 하부 조직으로 이런 건강한 조직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업들이 이제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10배, 10배, 10배 워크샵을 제가 중소기업, 광주, 전주 수백 개 회사들을 이제 이렇게 워크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한 팀, 이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 또 이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이고 이렇게 한 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혼자 오기보다는 이제 참모와 2인자와 참모와 왼팔, 오른팔 좀 조직 용어를 쓰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니 좀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죠. 자, 이런 이제 인재들을 참여시켜서 10배 성장 방정식을 짜야 된다. 지난 시간에 안내해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존의 핵심 인재들과 신뢰 기반의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가고자 하는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에 열정을 불어넣고 또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좀 조직 안에서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구성원들 또는 파트너 꼭 직원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파트너들과 함께 좀 외부 또는 신선한 활동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일차 200배 성장한 여행사
기대되시죠? 7, 8, 9 또 이렇게 공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일차 동안 뭐 지금 1일차부터 5일차 동안 기본적인 어떤 공식들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마인드 10배 성장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마인드를 저는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마케팅, 또 세미나가 아니라 세일즈, 또 디자인의 중요성, 네, 마케팅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어떻게 기업이 컸는지 사례들을 이제 그동안 전주, 광주, 7대 도시에서 세미나를 해왔고요. 세미나 하면 뭐 30분에서 50분 정도, 또 호텔에서는 100분 이상 또 이렇게 전국 세미나를 해왔고요. 또 성공한 CEO들을 모시고 같이 또 전국 투어 세미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세미나를 해오다가 이분들에게 이제 소책자를 좀 드려야겠다. 그래서 PPT로 만들어진 강의용 PPT를 소책자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생생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신다고. 또 이 소책자를 읽어보시고 진짜 집에 가셔서 10번 읽으셨대요. 그리고 아까 전국에 세미나 같이 하신 회장님 얘기예요. 30억인데 2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150억이 됐다. 그래서 또 세미나 때 성공 사례를 발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안해서 그럼 전국 세미나를 합시다. 그때가 이제 150억이면 한 6월 달에 그의 매출 달성 어떤 가능한 목표액이 300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불과 1, 2년 만에, 아니 2년 만에. 그리고 또 2년 만에 연락이 오셨어요. 저희 직원 100명입니다. 이때는 뭐 5명, 뭐 10명도 안 되던 회사인데 인수합병을 했대요. 그래서 워크샵에 전 직원 워크샵에 저를 초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강의해줬더니 엄청 큰 보따리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좀 어려워서 또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해설편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250페이지 정도 해설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에게나 이제 제공한 게 아니라 특별한 분, 저하고 또 상담, 또 진단, 여러 가지 코칭, 또 저하고 어떤 면담하신 분들께 이제 선물로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좀 쉽게 또 이해를 만들기 위해서 무료 강의, 10일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배 성장 워크샵, 또 신청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워크샵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고급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실전 사장학교라고 좀 유사한 이름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중소기업에 맞는 실전 사장학교를 진행해 왔고요. 프로 과정은 이제 크게 이제 마케팅 과정인데 어떻게 하면 기업을 키울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MSC라고 있죠. 마케팅과 세일즈, 고객 관리를 통해서 기본적인 프로 과정, 또 MBA, 또 지금 최근에 마케팅 코치 과정을 개발을 해서 지금 10배 방정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사례는 여행사 사례인데요. 이렇게 경영을 정말 잘 하는 회사입니다. 네. 위기 속에서도 정말 그 위기들을 쉽게 또는 아주 어떤 탁월한 경영 기술을 통해서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이따가 뒤에서 세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기본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이제 아까 10배를 넘어서 뭐 50배, 100배를 간다는 것은 강력한 뭐예요? 드라이브가 있어요. 강력한 드라이브는 뭘까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들이죠. 앞에서 보여드린 이제 이런 회의가 뭐냐면 경영자들이 대표 직원들인 거죠. 직원인데 대표 직원들, 쉽게 말하면 이제 부서장, 임원급들이죠. 어떻게 회사의 성장을 계속 해결해 나갈 거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능력에 따라서 회사가 크고 하락하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이제 8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2,500까지 빠졌던 매장들을 어떻게 단계별로 매출을 올릴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거기에 따른 전략들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래서 2단계, 3단계 또 디테일한 매일 프로그램, 매일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말씀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운영 능력이 이제 개발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관리력이 향상이 되고 경영, 관리 능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10배, 100배
이렇게 2, 300배 성장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기본적인 운영, 운영 능력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클레이, 여러 가지 실수,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 또 그다음에는 이제 관리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외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이제 사례로 보여드린 것은 뭐 10배, 뭐 20배 정도 사례인데 오늘 드리는 사례는 이 수준을 뛰어넘는 200배 또는 300배의 성장 사례이면서 또 그 기업에게 어떤 기술이 적용됐는지를 좀 간단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비행기가 있고요. 비전이라고 있고 몸통, 그다음에 연료. 근데 이게 이제 두 개가 더 붙으면서 뭐가 되죠? 엄청난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200km 정도로 달리다가 가속도가 붙으면 마 1, 마 2, 마 3, 10, 100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장 핵심 축이 이 비전, MSC, 그다음에 M, 매니지먼트, E, 에듀, 그다음에 P, 프랙틱스, 문제 해결 능력이나 실행력인데요. 이 7가지를 전체적으로 사장의 역할을 키우고요. 그다음에 2인자들의 역할을 키우고 또 조직 전체에 이 7가지 기술을 연마하게 됩니다. 어때요? 엄청난 가속도가 붙겠죠. 자, 그럴 때 내부 아메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인재들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하는데 전문 코치들을 붙입니다. 또 외주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지난 시간에 식품회사 하나 사례 드렸죠. 직원들에다가 외부 전문가를 붙였더니 가파르게 실력들이 향상하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외부 전문가와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의 결합입니다. 그게 이제 I, 내부, 이게 이제 I거든요. 그다음에 O, O는 아우터, 아우터라고 해서 외부. 이제 이 외부의 역할은 뭐냐? 초협력자 그룹입니다. 투자자, M&A, 그죠? 또 자금 문제, 여러 가지.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급성장시키는 모델들이죠. 자, M&A라든지 합병, 인수합병이죠. 그다음 투자, 그다음에 어떤 자금의 마련,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을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폭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조직도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상적인. 그래서 이 기폭제는 결국 사람과 뭐죠?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사람에 의존하면 어때요? 무너집니다. 또 기술에만 의존하면 절대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과 사람과 기술 간에 이 시스템 프로세스가 같이 절묘하게 결합하는 시스템. 이게 이제 제가 제시하는 10배에서 100배 성장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직 문제에 해결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리딩 그룹 앞에 이제 경영자가 운전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멘토 그룹, 그다음에 시스템,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사람, 직원, 전문가, 그러니까 그 내부 2인자들, 또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내부, 외부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야, 그리고 그런 시스템과 사람, 그다음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100배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운전을 잡은 사장이 앞으로 가기 위한, 속도를 내기 위한 시약고를 하려면 멘토들,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어떤 회사는요, ERP 도입을 못하고 그냥 사람 손으로 해요. 그래서 ERP 솔루션을 쉬운 걸 소개해줬더니 대표님, 그동안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그죠? 속도가 빨라지겠습니까? 그리고 내부의 인재, 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따라서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대표님이고 양쪽에 이제 참모들이 있는데 대표도 어때요? 자기 전문 분야로는 알고 있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어때요? 미지의 영역이죠. 알고 있는 영역 쪽으로 갈 때는 의사결정이 빨라지고요. 모르는 쪽으로 갈 때는 의사결정이 느려지죠. 또 하나, 기술의 수준도 있어서 동네 수준, 또 지역 수준, 전국 수준, 세계적인 기술 수준이 있죠. 자, 그래서 그 기술 수준으로 깊이 있게 가려면 어때요? 어떤 인프라, 인재가 필요합니다. 인재 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멘토, 그죠? 세계적인 어떤 석학들, 이 정도 가려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려면 세계적인 어떤 전문가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또 이 참모들도 어때요? 또 자기 전문 분야는 잘하지만 또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죠. 미지의 영역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문 분야의 미지 영역이 있고요. 또 전문 분야의 미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성장을 못합니다. 그죠? 왜? 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있는 도로를 어떻게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빨리 달렸다가는 앞에 차가 뭐가 있는지, 경쟁자가 누가 있는지 모르죠. 바로 사고 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미지의 영역과 생산성이 부과되는 비전문 영역들,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공식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모델이 그래서 7가지 기본 모형의 5가지의 확장 모델입니다. 이 확장 모델이 결합되면 기폭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기에서 대표 조직 현장 직원이 이렇게 이제 조직도입니다. 그러면 C가 CEO, 그다음에 S 세컨드 그룹, 이제 ORG 조직 전체를 이제 요약한 단어고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또 기술 중심, 그다음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 이 생박자가 이제 내부적으로 세팅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O 그룹. 이 IO 그룹은 내부 그룹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죠? 뭐 아까 강사, 코치. 이건 이제 전문 1그룹이라고 합니다. 외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주 업체. 전문가, 프리랜서 그룹이죠. 이게 1그룹. 그 다음에 강사, 코치, 전문가, 박사. 이런 그룹이 이제 2그룹. 3그룹은 누구냐면 투자, M&A, 프랜차이즈 확장 이런 걸 도와주는 초협력.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눠서요. 1, 2는 I그룹을 확장하기 위한,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전문 조직들이고요. 5는 외부로 기업을 확장시키는 전문적인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이 IO 그룹을 어떻게 내가 주변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0배에서 이제 충분히 공식만으로도 10배 성장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100가지, 12가지 경영 모델, 아까 7가지 플러스 5가지 경영 모델에, 그죠? 101가지의, 뭐죠?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식에 따른, 뭐가 있다? 의사결정 또는 문제 해결, 뭐가 있어요? 케이스와 방법론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12개의 모델과 101가지 공식. 이 나머지 이 내용을 다 알 필요 없잖아요. 왜? 필요한 공식이 있을 때 참고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공식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10배 기업이 이제 20배 가고 30배 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CSO를 어떻게 강화하고 또 조직 내에 어떤 팀이 필요하고 어떤 인재들이 필요한지 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또 어떤 컨설팅이 필요한지 또 IO 그룹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뤘고요. 자, 그래서 좀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자, 강력한 비전이 뭐냐면 제가 이제 비전을 크게 스몰 비전, 그다음에 대문자 비전, 그다음에 제곱 비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용어가 생소하죠? 스몰 비전은 뭐예요? 작은 또는 제로 어때요? 비전이 없을 때. 그래서 이 비전이 없는 경영자가 비전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때요? 작겠죠. 그리고 그 비전을 스스로 깨우치던 또 전문가들과 아니면 내부의 핵심 인재들과 어떤 경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죠. 그럴 땐 제곱을 만나야 돼요. 이게 IO 뒤에서 설명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꿈, 큰 꿈, 원대한 꿈으로 나눈다. 그래서 그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시야 확보를 해야 된다. 시야 확보. 그죠? 일면 대표 스스로 어떤 시야가 없으면 아까 IO 그룹을 만나야 된다고 했죠. 그다음 직원 스스로 못 만나면 대표가 그걸 해주거나 이 IO 그룹을 붙여주는 거. 그죠? 그다음에 전 직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그다음에 외부 확장으로 갈 때 또 O 그룹을 활용하는 거죠. 좀 용어가 처음 만나는 거라서 좀 생소하지만 전체적인 그림, 컨셉만 이해하시고 디테일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실천하지 않는 비전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뭐 원래는 실천하지 않는 비전은 비극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좀
안 좋은 단어여서 그저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뭐예요? 실천해야 된다. 제가 이제 이 회사를 도와주면서 참 지금은 이제 회장님이신데 계열사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뭐냐? 수첩에 저희가 이렇게 컨설팅 하러 가면 그날 회의 내용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매주 프로그램이니까 다음 주에 가면 반드시 하나 이상을 실천하시고 내가 먼저 발표할까 하고 먼저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참모들이 이렇게 이제 회의석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네, 발표할 때 그냥 할까요? 네, 철저히 준비해서 옵니다. 왜? 회장님도 실천하고 오는데, 실행하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과가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의 또 탁월한 장점은 회장님께서 이 IO 그룹을 잘 활용했다. 진짜 전문가들을요, 네, 대우를 해주십니다. 네, 현재 회사에 없는 기능, 또 지식,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면, 네, 큰 돈을 받아지 않고 투자도 하고, 영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네, 기업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업을 10년 이상, 거의 15년 이상 정말 1억, 2억 가던 회사가 전국 가맹점 3,000명인 회사까지 클 정도로 정말 오랜 동안 같이 들여다봤고요. 자, 그래서 이 분의 꿈이 뭐냐면, 네, 처음엔 1조 원의 발언지. 그래서 자, 비전이 있죠. 비전이 뭐 1조다, 뭐 10조다. 이 비전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 드렸죠. 뭐가 있어야 된다? 시야 확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탁월한 시야 확보의 달인입니다. 본인한테 필요한 기술을 책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또 멘토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멘토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러한 시야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전문가들 또 많은 인재들을 채용해서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회사를 그리고 스스로 깨우친 바를 하나하나 실천하셨고요. 제가 이분하고 제주도 워크숍을 갔는데 새벽에 자고 있는데 뭔가 으쌰 뭐 이런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서 봤더니 회장님이 푸시업하고 잇몸 일으키를 하는 거예요. 야, 새벽 한 5시, 6시일 텐데 야, 자기 관리가 엄청나고 네, 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야, 이분 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10배, 100배 성장한 체력이 있구나. 체력 말씀드렸죠.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 체력. 그래서 비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시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벤치마킹을 빨리 해야 되죠.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한 또 하나 방법은 잘하고 있는 회사, 그죠? 잘하고 있는 회사를 빨리 벤치마킹하는 능력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폭제를 만나야 된다. 그죠? 사람, 기술, 그죠? 방법, 노하우, 지식, 이 경험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시켜서 또 이 폭발적인 역량 확보를 통해서 급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네. 제가 한 15년 지켜봤는데 정말 뭐라고 하죠? 정책 구간 없이 거의 S곡선, X곡선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예, 이 정체가 맞을 때마다 어때요? 빨리 문제를 진단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IO, 그죠? 내부 인재들을 키우고, 그죠? 또 내부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까 1그룹, 전문가 1그룹, 전문가 2그룹을 사용했고, 또 O, 네, 외부 확장을 위해서 전문가 3그룹, 초협력자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제는 M&A, 투자,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자, 금융, 파이낸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겠죠. 그래서 CEO가 끊임없이 어때요? 비전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는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 아까 비전문 영역의 확장, 그죠? 생산성이 하락된다고 했죠. 확장할 때. 그래서 IO, 그죠? 그다음에 전문 분야의 확장, 또 미지 영역이 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확장을 했더니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미지 영역이 그동안 제가 해왔던 안개성, 그죠? 시약고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또 박세리, 네, 발음이 셌습니다. 또 손흥민, 타이거 우즈, 뭐 이런 분들도 주변에 전문가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네, 시약고에 대한 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산에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무등산 한번 가자. 아니면 또 지리산을 한번 가자. 제가 3월에 지리산을 갔다가 정말 고생했어요. 거의 80% 고지까지는 그냥 눈이 다 녹아가지고 올라갔는데 3월이었는데도 눈이 녹지 않고 얼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미끄러져가지고 정말 좀 허리 끊어질 정도로 오래 걸었던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산에 가자고 하면 어때요? 처음 가는 산이어서 길도 모르고 그래서 누군가 가자고 하면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혼자서도 가게 되죠. 그런데 비 오는 날 한번 산에 가자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처음 가본 길이죠. 또 낯섭니다. 또 주저주저합니다. 또 밤에 가자고 그래요. 이 미친 네. 표현이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밤에 또 비 오는 날에 가자. 그러면 이제 똘 이런 단어가 생각나겠죠. 가보지 않은 길을 자꾸 가자고 하는 거고 가봤더라도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자, 눈 오는 날 가자고 하면 어때요? 아니, 눈 오는 날 누가 산에 가냐. 근데요, 제가 가보니까 밤에도 산행하는 분 꽤 있고요. 네. 또 비 오는 날도 산행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왜 가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죠? 자, 눈 오는 날, 밤에 가자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자, 이게 마인드 게임이에요. 네, 한 번도 가지 않은, 또 난이도가 높은 길을 충분히 쉽게 가도록 설계를 스스로, 경영자가 스스로 찾아다녀야 되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핵심 인재 어떻게 찾을 겁니까? 핵심 인재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방법에서는 핵심 인재들이 노는 물이 있어요. 노는 물에 가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질문 하나. 핵심 인재들을 어디서 놀까요? 네, 공부하는 모임에 찾아가면 돼요. 독서 토론이라든지, 그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그런 인재들은 다른 인재들에 비해서 생산성이 탁월합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이 BMW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도 여기도 사명, 비전이 있었어요. 비전. 그죠? 네. 그래서 새로 이제 공사해서 이제 멋지게 이사감 보십니다. 처음에 사무실은 좀 좁고 어둡고 그랬는데 사원, 이윤보다 사람을 남기고 직원이 경영한다. 고객을 친구로 만든다. 우리는 창의적인 마인드로 실행력을 통해서 영행사를 고객을 만든다. 뒤에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행업계에서 누구나 아는 사례입니다. 직원 정말 제가 이때부터 도와드려서 정말 직원 한두 명 있던 회사에 지금은 3,000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네, 강력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거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합시다. 또는 1억을 달성합시다. 늘상 외칠 수 있잖아요. 외쳐왔어요. 그리고 달성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달 목표 달성하면 우리 한번 지리산 야간 행군 합시다. 제가 그때는 2일씩, 3일씩 워크샵으로 2박 3일 2시간씩, 4시간씩 재우는 워크샵을 우리 20, 30명 지역에 있는 기업과 직원들 상대로 그렇게 혁신학교를 운영해 왔어요. 저희 스승님들한테 배운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지리산 갑시다. 그랬더니요. 네, 가자고 이제 덜컥 약속을 했는데 아쉽게 한 5% 달성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가야지. 자, 무슨 얘기냐? 목표는 누구나 정할 수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안 하더라는 거죠. 또 달성 못하고 나면 그냥 다음 달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안 되겠다. 이 조직 문화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독서 토론도 해요. 네. 그런데 또 이상한 건 독서 토론을 하니까 직원들이 떠나요. 왜?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만약 포기했다면 어떨까요? 독서 토론을 안 하겠죠. 그런데 대표님, 회장님이 독서 토론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독서 토론 하는 회사라고 알고 인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네, 기존의 인재들은 떠나는데 네, 독서 토론 한다고 회사가 소문이 나서 독서 토론 때문에 저는 회사에 입사하려고요. 왜? 그 정도의 마인드와 체계가 잡힌 회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가 인재들이
계속 채워진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게 10억, 100억 달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뭘 수혜됐다? 네, 필요한 기술, 필요한 시스템, 또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했다고 했죠. 도입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을까요? 네, 전문가를 영입했겠죠. 자, 전문가 1그룹, 2그룹. 이걸 통해서 내부 역량을 키웠어요. 그리고 어때요? 네, 외부 역량은 뭡니까? 프랜차이즈로 이제 성장하려면 이제 외부 초임자 그룹이 필요하죠. 비용이 필요하죠. 투자. 또 M&A 기업들을 합병하려면. 그래서 초반에 저한테 회장님께서 이 회사 어때? 이 회사 어때? M&A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드렸죠. 이 회사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현재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뭐예요? 안개 속을 풀어내는 IO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영자 자신이 두려움을 벗어내야 됩니다. 왜? 네, 저도 지금 2호점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오픈 준비. 되게 조심스럽고 그죠? 잘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뭐 아까 우울증 또는 뭐 매너리즘이 좀 빠지기도 해요. 좀 쉬고 싶고 생각을 좀 그만하고 싶고 뭐 이런 상태들이 존재하죠. 이게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할 때 옆에 멘토가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호점, 2호점 갈 때는 제주도에 있는 멘토, 그렇죠? 또 전주에 있는 멘토, 또 서울에 있는 멘토들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해법이 나와서 또 디테일하게 또 자문을 구했죠. 또 공부도 하고 책도 사서 보고 인터넷도 찾고. 그래서 해결책이 아주 좋은 해결책이 나온 겁니다. 좋은 해결책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고요. 자, 고객을 친구로 만든다. 클레임 0에 도전했던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클레임을 0으로 만들까? 자, 이런 것들이 도전입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죠. 네, 콜센터도 퀄리티 있는 콜센터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콜센터 구축을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대리 수준이 처음에 핵심 인재로 채용이 됐는데 제가 가면 대표님 막 우는 소리 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또 회장님이 지시하니까. 그래서 같이 해결했던 것들이 그런 문제, 클레임, 또 뭐 여러 가지 보류, 고객 이탈 이런 문제들을 같이 풀었어요. 지금 이제 부장님들이죠. 지금 시간이 그렇게 지났으니까 대리 시절에 지금 뭐 대리 때 이분들이 상무가 되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내부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자, 지금은요, 직원 5명에서 10명, 뭐, 많은 부서는 20명의 부장이 됐습니다. 딱 가면요, 오셨습니다. 하고, 네, 이제, 그죠? 아주, 뭐랄까, 제가 존경할 정도로, 네, 그렇게 자리 잡으셨습니다. 자, 직원이 경영을 하셨다. 이 회사의 또 특징은 뭐냐면,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 연봉을 특이하지 않나요? 어떤 일본의 회사가 승진시킬 때 이력서를 선풍기에다가 바람으로 날려가지고 가장 멀리 날아가는 직원이 신입사원이어도 부장으로 승진시켰다. 왜? 네, 직원은 스스로 자기 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시하고 명령한다. 이게 기존의 조직 문화라면 연봉을 스스로 정하고 자기가 정한 만큼 일하고 그렇죠? 네, 자기 스스로 또 학습하고 워크숍 또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부 조직이 컸죠. 그 다음에 외부 I와 O, 그러니까 I와 O가 성장을 하니까 급성장하는 겁니다. 아까 비행기에 어때요? 몸통에 날개가 있는데, 그죠? 기폭제가 옆에 붙었다. 하나는 내부 조직, 하나는 외부 조직. 제가 최근에 또 개발한 기폭제가 AI입니다. AI.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이 AI 자동화, 업무 자동화, 사업 자동화, 마케팅 자동화 이 솔루션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도입하려고.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일해야 된다. 컨설턴트와 함께 일한다면 아까 보이지 않는 어려운 점들, 그때그때 시간 걸리는 거. 인테리어 처음 하면 하다못해 가구 선정하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부분을 투자할 때 투자하기 위한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그만큼 성장이 둔화가 된다. 그게 올해 해결책을 못 만나면 네, 정체에 빠지고 하락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엄청난 실행력을 갖고 있었다. 그죠? 우리 대표님들이 가장 해야 될 주제가 실행력입니다. 그래서 7번 주제가 뭐예요? 연료 쪽. 연료 쪽. 아시죠? 이게 문제 해결. 그 다음에 강력한 실행력입니다. 실행력이 겸비되지 않으면 비전이 있어도 소용없고요. 마케팅 알아도 안다병에 빠집니다. 세일즈 하지 않고요. 고객 관리하지 않고. 관리, 학습,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을 해결하는 게 이 7번 솔루션입니다. 7번 솔루션. 아시겠죠? 이 7번 솔루션. 제가 그래서, 심리학 공부를, 대학원, 물론 중간, 중퇴도 했지만 외국 대학원도 다니고요. 심리학 관련된 책, 교육도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들은 웬만한 주제들은 다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엄청난 가속도가 붙었다. 자, 이제 100명 되는 조직 되면 어때요? 어떻게 또 관리할 거예요? 거기에 또 필요한 뭐가 필요하다?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15년 컨설팅 하면서 매일 컨설팅 했던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쉬는 타임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계기가 또 오면 항상 불러주셨어요. 김 대표, 내가 여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또 한번 솔루션을 한번 같이 연구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물론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인재들을 확보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때 문제를 풀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저희 내부 시스템인데 이제 고객사 내부 시스템은 공개를 하면 안 되죠. 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동안 고객 저희가 이제 20개, 그죠? 30개까지 관리하는데요. 처음에 1개에서 3개 갈 때 어때요? 1개 하다가 3개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2개로 줄어들어요. 왜? 3개 하니까 고객이 분산되잖아요. 고객 집중력이. 또 3개 한 1, 2년 열심히 훈련하면 5개 돼요. 그러면 또 5개 되면 1-2개 빠져요. 또 10개 정도 고객이 만들어지면 10개에서 9개에서 10개 11개로 넘어가는데 또 1, 2년 걸려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부 관리의 수준, 또 전문가, 또 관리 시스템의 수준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관리 수준이 성장을 안 하니까 고객이 이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관리 시스템. 네, 아까 3가지 축 있죠. 사람, 시스템, 프로세스. 이건 프로세스예요. 이 하나 양식 만들어서 저희 고객사 1개, 고객사거든요. 3개, 4개, 5개, 6, 7, 8, 9개, 10개. 네, 10개, 15개 기업을 얘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양식 하나로. 그래서 관리 시스템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해야 된다. 제가 만든 IO에는 사람이 성장해야 된다. 핵심 역량.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전문가, 교육, 개선, 문제 해결.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의사결정이 빨라지겠죠?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개선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전거 타다 보면 하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그때 뭐 하면 돼요? 빨리 자전거 바퀴를 굴리면 되죠. 그게 사람과 시스템이다.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의 역량 확보 사례들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외부 전문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문단, 고문단, 멘토, 스승, 전문가, 프리랜서, 외주 회사, 이런 1그룹, 2그룹, 3그룹이 있다. 그리고 그들과 일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협업 툴 필요하죠. 또 관리 툴 필요합니다. 그런 툴들도 나중에 제가 스마트 워킹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마 여러분들께 또 언젠가 안내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IO가 성장의 가장 옆에서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뭔가 한 가지 깨달으셨나요? 네, 일단 대표가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어떤 여행? 성장의 여행. 그죠? 네, 그러려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겁니다. 돌발 상황도 만나고요. 그죠? 또 해결하지 못할 숙제들도 만날 겁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지 못하면 정체, 하락이죠. 경쟁자의 출현, 그죠? 또 고객의 흐름, 또 코로나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되면 성장이 멈춰요. 그래서 탁월한 경영자는 뭐 한다? 인재 확보의 활동이다. 그래서 제가 숙제 내드리는 게 있어요. 기술자 사장님들한테는
하루에 1시간만 빼서 제발 회사에서 나와라. 커피숍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뭐가 보여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대표님 또 직원들이 전화 오죠. 또 고객들이 전화 옵니다. 그러면 이 전화 오는 이유들을 적어라. 10가지든 100가지. 그리고 이 10가지든 100가지를 해결해라. 대표를 찾지 않도록. 찾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되도록. 그러면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 그죠? 또 대표가 새로운 기술을 연마해야 되죠. 마케팅이 필요해. 그럼 마케팅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 교육을 받으면서 뭘 찾아야 된다? 네, 인재를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인재는 어디에 있다? 네, 인재들이 노는 공간이 있어요. 인재들을 만나는 데가 있다. 인재 채용, 뭐 사람인, 뭐 이런 거에다가 채용하면 좋은 인재들이 없어요. 인재는 누가 데려간다? 고수들이 채갑니다. 그러면 고수들은 인재를 어디서 만나요? 인재들이 노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코칭 하시면 받으시면 제가 또 다양한 방법들, 인재 확보하는 방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듯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면 단계별로 회사가 성장합니다. 자, 오늘 또 40분 넘었네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보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3시간 한다고 하고 4시간 하고 2시간 한다고 하고 2시간 30분 하고 직원들이 그래요. 대표님 제발 좀 시간 안에 끝내주세요. 제가 세미나 워크숍 할 때 뒤에서 이제 모니터링 하잖아요. 자, 오늘 네, 중소기업 사장이 할 일, 네, 핵심 주제는 성장한 기업의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대표가 성장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설계도. 자, 그래서 제가 설계도를 짜드릴 겁니다. 그죠?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신 10분께 설계도를 짜드리는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제가 문자 드리고 있죠. 문자로 뭐 카톡이나 답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고요. 또한 10배 성장 방정식의 핵심 워크샵, 10배 성장 워크샵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긴 한데 소수 한 5팀에서 10팀, 저희 강의장이 50명, 50석 있어요. 30명, 20명, 50석이 있는데 저희가 200평 공유 오피스잖아요. 그죠? 나주는 250평 되고요. 실평수로 치면 전주가 300평, 아니 그 뭐라고죠? 공유 면적까지 나주는 한 350평. 아주 메가 공유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힘을 가진 이유가 이 성장 방정식을 저희가 저희 회사에 직접 제가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큰형네 건강즙, 그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또 오늘 설명드렸던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서 성장한 병원, 기업, 소상공인들의 계기가 이 성장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제가 일정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또 새벽에 제가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잠도 덜 깨고 발음도 더 좀 샜던 것 같습니다.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아직은 저 초보 유튜버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빨리 달렸습니다. 차 한잔 하시고 남은 또 휴일 또 다음 한 주 열정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